86페이지 의도의 선언.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펜듈럼에서 벗어나 그의 영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런데 펜듈럼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모든 꿈은 결국에는 펜듈럼의 도움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차피 어떤 조직체 속에서 살고 또 일하고 있지 않은가.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다. 다만 어떻게 하면 조직이 꿈을 잃게 하는 대신 꿈이 실현되도록 돕게 만들 수 있는가가 유일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긍정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부정도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든다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헤치면서 긍정적으로 살 거냐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말처럼 쉬운 분 다 있는데 그냥 부자면 안 망하면 되는데 망하잖아요. 자, 86페이지 세 번째 문단. 사람들은 왜 모두 회식 자리에 앉아서 축배를 들까? 여기에는 어떠한 실질적인 의미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단지 상징적인 의식일 뿐인가?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중의지에는 가끔씩 부조리해 보이는 어떤 간섭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간섭이 바로 현실을 조종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정해진 대로만 무심히 따른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이팅하고 우리가 회식하고 축배하는 게 어찌 이제 떨어진 사람 외계인이 와서 봤을 때는 야 정했다고 해서 다음날 뭐 일할 때 도움이 되냐?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막 어떤 놈은 술 취해 있고 해롱해롱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근데 도움이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런 거에 대한 대표적인 최근에 나온 도구가 행동경제학이에요. 행동경제학. 뭐예요? 우리가 화장실 청소할 때 지저분하다는 거지. 근데 누군가가 화장실 벽에 파리 한 마리 붙여놓으니까 밖으로 오줌이 덜 이제 떨어진다라는 거죠. 화장실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이 펜듈럼을 잘 이용하고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낸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한 습관 때문에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습관이 이렇게 보니까 뭐 게으르고 뭐하고 이제 가난한 거야.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집에서 맨날 이제 엑스레이 이거 막 찍다가 이제 영 생각해보니까 이거 왜 장판은 이 모양이지? 그래서 이불을 깔아서 막 해보니까 왜 이불은 이 모양이지? 이러다가 그 사람이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뭐 막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했어.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고민해가지고 매트를 만든 거지. 근데 어떤 친구가 와서 야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내가 펜듈럼에 빠져 있으면 괜찮지? 놀러와. 이걸로 끝나는데 이 사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 그죠? 뭐 예를 들면 예기치 않은 성공? 이런 거에 대한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다가 그럼 우리 이거 만들어서 팔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우리가 뭘 공부한다 이것 때문에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라기보단 지금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제일 처음 했던 게 그거거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할까? 뭘 공부할까? 뭘 할까? 막 이런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갈수록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한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드느냐 안 부자로 만드느냐 이거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요. 그러다가 뭐에 빠지냐 하면, 알죠? 1호점, 2호점 개념에 빠져요. 그러니까 돈 되네? 1호점. 그 다음에 돈 되네? 2호점. 돈이 되지. 근데 뭐라고? 돈은 신나게 되는데 내가 커피 한 잔 제대로 마실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하면 다행이지만 보통은 그 생각도 못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됐나 이 생각할 시간조차 없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커피숍을 했나? 이 생각할 시간조차 없는 거야. 이게 막 3호점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월급날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계속 1호점 갔다 2호점 갔다 3호점 갔다가 은행 갔다 1호점 갔다 2호점 갔다 3호점 갔다 은행 갔다 이러다 보면 한 달 후딱 가는 거지. 내가 이거 하려고 커피숍 했나? 이 생각할 시간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거야. 그 펜듈럼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펜듈럼이 빠지는 거야. 이게 정상적으로 삶은 이렇게 계단이잖아요. 이런 정상적으로 이 계단, 이 계단, 이 계단을 올라온 사람들은 괜찮다니까. 그래서 중산층이라는 게 중요해지잖아요. 중산층이 왜 중요하냐면 가난하냐 중산층이냐 이 부자에서 나도 처음에는 막 이런 거를 못 잡았었어요. 막 사람들한테 돈 벌어야지 부자 돼야지 막 그랬다고. 근데 왜 그래야 되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니 박 선생님 너무 돈 하는데 그 돈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지 않나요? 이런 예전에는 어떻게 그런 정신 상태가 그런 머리를 개조해야 된다고 막 이랬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받아들이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지. 그게 이 얘기예요. 뭐냐면 이 중산층부터 여기에서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이게 경제적 자유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때문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해. 자기도 잘 몰라.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아까처럼 오늘은 그냥 용담 가야지. 그래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노트북 갖고 가가지고 핸드폰 보다가 막 이러면서 나 요즘 뭐가 문제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죠? 내가 지금 뭐가 문제지? 하면서도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하고 뭐가 문제지? 하면서도 병원은 가야 되나 하면서도 자기 일상생활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게 나는 경제적 자유라고 보는데 이 중산층 어디에서부터 이게 나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스케줄을 내 맘대로 잡을 수 있는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가 예전에는 잘 설명 못했던 건데 그 뭐냐 하면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면 레버리지하고 인플레이션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 못하고 책도 이거를 한꺼번에 설명한 책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냐면 소득주도형 성장? 요즘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소득주도형 성장. 근데 나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뭐냐면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집은 막 1억 2억 해. 그럼 가난한 사람은 집을 살 수 있나? 나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 바뀐 게 아무리 집값이 이빠이 산빠이 뛰어도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이제는. 왜냐하면 이게 초고인플레이션 지금 일어나고 있죠. 볼리비아라든가 볼리비아 아니에요.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요즘 지금 남미 쪽 국가들이 지금 이런 게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주 초고 인플레이션. 우리나라 초고 인플레이션은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잠겼다가 일어나면 어저께 500원 하던 상추가 오늘 1000원에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어떤 때냐면 뭐 태풍이라든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갑자기 뭐 상추밭이 쑥대밭이 돼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라도 당장 웬만하면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레버리지인데 이 레버리지를 누가 제공해 준다고요? 은행이 제공해 줘요. 그러면 바로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해가지고 집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담보 역할도 해주고 해지 역할도 해주고 하면서 뭔가 이런 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럴 수는 있죠. 뭐냐면 당장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정도는 있어야죠. 현금이라든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전에는 그냥 살 수 있었거든요. 내가 돈 거의 하나도 없어도. 그죠? 근데 요즘 은행은 쪼이니까 못하는 거죠. 뭐 이거 규제 이러다 보니까 점점 담보로 돈을 덜 빌려주잖아요, 은행. 근데 국가가 그렇게 안 하면 은행은 그 집 가격만큼도 빌려줄 수 있죠. 집 사는 거 쉽죠? 안 쉬워요? 지금 내 설명에 의하면 궁금한 게 뭐죠? 안 쉽나? 이게 안 쉬워요. 왜 안 쉬울까요? 이론상으로는 쉬운데. 안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아니, 할 수 있다니까? 이론상으로. 근데 왜 안 쉬울까요? 왜냐하면 이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거예요. 돈을 안 빌려주거나 돈이 뭐 하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 다 보면 행동경제학하고도 연결된 거고 심리학하고도 관계된 건데, 이 은행에서 빌려주는 이 레버리지가 너무 커요. 이해되시나? 안 되시나? 대출 얘기하는 거. 너무 커. 뭐냐면 선생님네 현금으로 얼마까지 만져봤어? 엄마가 돈 세보라 해가지고 1000만원까지 만져봤나? 현금으로? 2000만원까지 만져봤나? 손으로 이렇게. 네. 세본 적이. 부주 세볼 때. 부주 세볼 때 얼마? 1000만원 넘게. 1000만원 넘게 한 2000만원.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2~3천만원까지는 현금으로 만져볼 일이 있지만 그게 내 돈이 아닐 가능성도 크고, 보통 우리가 부주할 때 아니면 요즘 누가 현금을 그죠. 내 이름으로 1억을 대출을 받는다라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서워, 두렵고. 내가? 근데 거의 그게 더 커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집 한 채 샀던 사람은 2채 쉽게 사잖아. 3채 쉽게 사잖아. 왜? 이걸 건너선 거지. 그 두려움과. 근데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건너지 않으면서 뭘 한다? 집값이 높다라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를 붙이는 거야. 라떼를 붙이는 거야. 아니야, 그건 집값이 비싸서 그래.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 사볼 수 있겠니?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은 자기가 무서운 거야. 내가 1억, 2억을 빌려가지고 집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감이 안 오는 거야. 이거 뭐지? 막 이렇게. 그거 정리하는데 한참 걸려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얘기해보면 그냥 아예 서류까지 해다 줘도 안 아프다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아요. 그죠? 8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사람들은 왜 모두 회식 자리에 앉아서 축배를 들까? 거기 했죠? 아니구나. 밑에서 두 번째. 위에서 말했듯이 알코올 음료는 에너지 신용 대출이다. 자유에너지는 부가적인 자유분을 갖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것은 의지 에너지라서 의지가 어느 방향으로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예컨대 만약에 슬퍼서 술을 마시면 현실은 더욱 암울한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 즐거워서 술을 마시면 즐거움의 원인이 더욱 커진다. 슬퍼서 술 마시지 마세요. 나는 보통 즐거울 때 술 마시고 슬플 때 자거든요.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열받으면. 슬프고 열받을 때 술 마시고, 그죠? 즐거울 때 자는 사람. 그리고 만약 이 음료가 걱정과 공포의 감정과 섞이게 되면 삶은 정말 두려움 덩어리로 변한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념의 방사는 사람을 그에 상응하는 특성이 지닌 인생 트랙으로 옮겨놓는다. 신용대출을 맡은 펜듈럼은 의도 에너지의 증폭기로 작용한다. 분명한 건 열받고 슬플 때 술을 마시면 자기도 모르는 트랙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아니 우리가 평상시에 뭐 이상한 상황이 아닌데서도 이거 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죠? 근데 내가 슬프고 열받을 때 술 먹다가 술잔이라도 깨진다. 그럼 더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나는 괜찮은데,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이거 청소라도 해야 되는데 뭐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직원한테 말이라도 실수할 수 있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또 뭐라고 하면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이거 떨어져서 더 기분 나쁜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거 똑바로 합시다 영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트랙으로 이제 인생이 옮겨가기 시작해. 왜? 거기서부터 이제 폭력 전과가 생기는 거거든. 우리가 인생을 보면 그렇게 이상하게 꼬이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조심하려고 하면 이런 트랜서핑을 통해 가지고 펜듈럼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계속. 펜듈럼 자체는 아무리 흔들려도 외부 의도에 접근할 수가 없으므로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물질화시킬 수가 없다. 현실은 오직 살아있는 존재만을 따르고 복종한다. 사람이 축배를 들고 위하여 하고 외칠 때 그는 자신의 의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한다. 돌비 알아요? 돌비? 돌비? 돌비. 알아요? 몰라요? 카세트 네. 오디오에 돌비 시스템, 돌비 서라운드 다 달려있는데 모든 오디오 제품에 거의 대부분. 그래서 돌비가 달려있는 거는 일반 이상이에요. 일반적이거나 고급형이고, 돌비가 안 달려있는 거는 이제 저가형이지. 이 돌비가 하는 역할이 뭐게요? 이 돌비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음악을 딱 틀면 쭉 뭐 노래가 나오잖아요. 아니면 뭐 사람 음성이 나오거나 쭉 녹음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돌비 회로를 작동시키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돌비는 그 음성을 이렇게 듣다가 자기 회로에서 그 목소리나 음악이나 음질하고 관련된 거에서 소리하고 관련된 거 그냥 통과를 시켜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건 잡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주파수는 얘가 뽑아가지고 다운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음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하겠죠. 그럼 만약 그 CD 플레이어나 그 테이프는 잡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안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섞여 있는 거지. 그럼 그걸 안 섞이기 위해 제거하는 건 뭐예요? 돌비 회로잖아. 그죠? 만약에 그걸 그냥 트는데 돌비 회로를 우리가 끈다. 그럼 그냥 잡음이 그대로 섞여 있는 상태로 나오니까 음질이 도비를 켰을 때보다 나빠지겠죠. 우리가 이거를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기가 그 돌비 기능을 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감옥에 가서 그 폭행경과자들 만나가지고 인터뷰해 보세요. 난 얘 태어날 때부터 쓰레기였고 난 얘 왠지 그냥 막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나 가까이 오지 마서 얘 한 대 맞을 수도 있어 얘.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때 솔직히 내가 겁나지는 게 아니고 얘 우연히 겁낸 거라고 하시 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그때 때릴 의도가 없었다. 근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지나가다가 시비를 걸더라 라든가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뭐 이렇게 하다가 맞았는데 그 사람이 또 나를 때렸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욱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돌비처럼 이렇게 할 수 없으면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 사주팔자가 원래 건대분한 안 됩니다. 나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해서 안 되는 건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를 뿐인 거죠. 채권자인 펜듈럼의 에너지는 보통 부정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사람은 이 에너지에다가 선한 의지, 이게 돌비회로죠. 선한 의지를 넣어가지고 극성을 반대로 바꿔놓는다. 그러니 축배는 결코 공허한 의식이 아니라 의도의 선언인 것이다. 선한 의지,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것, 그죠? 성공하려고 하는 것,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의도와 의지를 갖지 않으면 부자 되고 싶어 한 다음에 맨날 놀래 다니고 부자 되고 싶어 한 다음에 맨날 게임하고 부자 되고 싶어 한 다음에 맨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왜 나는 잘 안 되지 이러면 뭐 어떡하라는 건지. 그러나 축배가 유익한 작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유감스럽게도 실수가 숨어 있다. 소망은 보통 미래에 대한 진술이다. 소망은 보통 미래에 대한 진술이다. 그 밑에도 나오겠지만 결론은 뭐다? 모든 축배는 마지막 문단 첫째 줄 현재 시제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모든 축배는 현재 시제로 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모든 기도는 현재 시제로 하세요. 모든 기도. 이제 여기 뒤에 쭉 나오겠지만 모든 기도는 현재 시제로 하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하면 나는 지금 가난해. 그죠? 나는 그렇게 느껴. 그러면 나는 저는 부자입니다. 저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생겨. 왜? 거짓말이잖아. 근데 현재 시제로 하라며요. 그죠? 그럼 어떻게 알아?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리자고. 부자가 되어가고 있어. 오케이. 나는 지금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문이 그렇게 돼야 정상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금 부자입니다 할 때 그 거짓말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 시크릿이 작동을 안 할까요? 나는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지금 부자입니다 거짓말. 했을 때 왜 그 자기 그 양심상 그죠? 응. 그 뭐냐면 죄책감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크릿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양심에 거리낄 게 없기 때문에 당당하기 때문에 빨리 시크릿을 이룩하기 시작해요. 자,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자, 소망은 보통 미래에 대한 진술이다. 펜듈럼에 의해 주어진 에너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변환되기는 하나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바라는 것은 어딘가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거울은 미래를 비춰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현재만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울은 항상 현재를 반영하죠. 만약 거울이 미래를 반영한다면 유령놀이가 되죠. 그죠? 가만히 있는데 거울에 누가 싹 지나가. 이거 유령이지. 거울은 항상 내가 그 앞을 지나가서 비춰야만 그게 거울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축배는 현재 시제로 말해야 한다. 별표시 5개, 돼지꼬리 땡냐, 밑줄 작. 이것은 매우 요상한 축배가 되겠지만 그것은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 또는 우리는 건강해. 우리가 이겼어. 우리 곁에 없는 그들도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그들은 운이 좋아.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지고 있어. 성공은 항상 우리 편이야 등등. 밑줄자 별표시 5개 돼지꼬리 땡합니다. 쉬었다 할까요?